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건데 오늘 문제 나눠드린 지문이 상당히 지문이 길 거예요. 이 문제 스타일을 미리서 알려드린 이유가 5월달 모의고사 스타일이 전부 이 문제예요. 5월달에 문제 지문에 올해 이제 자격 시험들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의 문장 속에 두 개 지문을 같이 혼용해서 문제를 내는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앞에 하나 주어지고 뒤에 주어지고, 하나의 번호 하나당 지문이 두 개씩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만드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취득세에서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으면 뭐가 첫 번째 1번이 뭐가 되고, 사실이다 계약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요게 1번이고, 만약에 사실 확인이 안 되면 계약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만약에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한 그랬네요. 그러면 등기하고 잔금 날짜를 비교한다면 둘 중에 빠른 날. 무조건 등기를 그러면 안 돼요. 등기하고 잔금을 비교했을 둘 중에 빠른 날. 자, 여기는 등기일 전에 잔금이니까 잔금이 빠르다, 등기가 빠르다. 잔금이 빠르니까 잔금 지급일로 갔던 거예요. 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다가 두 개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민법에서 점유. 이거는 취득세 문제다, 양도소득세 문제다. 취득세. 점유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를 취득일로 잡고, 점유 개시일이 아니에요. 점유 개시일이 아니라 등기한 날 취득으로 보겠지만, 그런데요, 재산 분할도 당초 취득일이다, 등기일이다. 등기일. 여기도 당초 취득이 아니라 등기일입니다. 그러면 2번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3번.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무조건 3개를 얼른 생각하세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하지만 지목 변경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사용일입니다. 지목 변경 전에 사용하는 게 있으면 사용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한 경우는 공사, 준공, 인가일로 가지만 공사, 준공, 인가 전에 다른 행위가 있으며 그것들을 다 비교해서 그중에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이 재건축 쭉 나오네요. 쭉 나오고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오면 그날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크기가 올해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5월달 모의고사는 전부 저런 형태로 문제가 한 14개 정도가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앞에 지문 뒤에 부분을 반드시 2개를 동시에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문제 2번도 똑같죠. 형태가요. 옳지 않는 거. 1번 취득세 과세표 원칙은 취득 당시에 신고 가액으로 가는데 단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매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속에 따른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상속은 무슨 금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으로 가는데 단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한 가액으로 갑니다. 1억 이하. 자, 여기서 볼 때 1억 이하인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한 걸로 가겠습니다. 이제 특수관계인 간 거래 나오면 무조건 특수관계인 나오면 이 거래를 인정한다, 부인해버린다. 부인해버리고 뭘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나왔을 때는 원칙은 대물변제액으로 가되 단 대물변제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그랬네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높으면 무엇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대물변제.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대물변제액으로 갑니다. 만약에 여기 문장을 바꿔서
대물 변제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적은 경우에는 그때는 시가 인정액입니다. 높다고 했으니까 대물 변제액으로 가겠습니다. 4번 틀렸네요. 자, 5번.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문제 3번도 또 그렇게 내놨네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올해는 이런 지문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취득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했어요. 취득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 선전비는 요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앞에 뒤에 거를 계속 다 읽으셔야 돼요. 이자 나왔네요. 이자는 원래는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취득에 필요한 쭉 읽어보니까 채권, 나왔네요. 요 채권. 매각 차소. 채권을 매각해서 손해봤으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이 아닌 자, 개인들이 부담한 매각 차손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도 포함이에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한다예요. 그 다음 이제 취득대금 이외에 내가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포함하지만 취득 물건과 별개로 지급한 건 포함하지 않는다. 자, 5번.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원칙은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개인들이 부담한 건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틀린 거 3번 틀렸죠. 3번. 근데 이렇게 지문을 길게 내면 이걸 어떻게 풀라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올해는 이렇게 하나의 한 동그라미 1번에 2개 지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2개 지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지문이 상당히 복잡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서 딱 끊어서 여기까지 읽어보고 맞는가 틀린가, 뒤에 것도 맞는가 틀린가 반드시 확인해 가면서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표준세율. 여기도 2개씩 나오죠. 영리법인이 증여로, 영리법인이면 1000분의 35, 비영리면 1000분의 28. 비영리가 28이니까 비영리 아니면 35. 네,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것, 농지 이외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이제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닌 걸 취득하면 4%. 이것도 틀렸네요.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는 2.3. 합유물 분할도 2.3. 똑같아요. 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유상이니까 3%. 농지가 아닌 것을 합병해서 취득하면 4%. 그럼 답은 5번. 아마 이렇게 문제 내면 지금 맞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연습을 지금 하셔야지 이제 시험 문제를 대비해서 연습을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그런 형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건 풀 수 있을 거예요. 중과 기준 세율만 그랬으니까 등기하는 걸 찾아라, 안 하는 걸 찾아라. 안 하는 거. 자, 이제 찾아봐요. 환매, 등기 왜 안 해요? 등기 전 임시 안 해요. 무덤 안 해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분할, 등기. 자, 여기서 등기하는 거 골라라, 등기 안 하는 거 골라라.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면 몇 번? 니은티귿. 자, 니은티귿.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이 문제 중에서 특례세율이 제일 쉬워요.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지금 연습용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5월달 모의고사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갈 거라는 걸 임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3월 달에는 이제 숫자 뒤에 있는 초가 이상 이하 미만만 빼고 읽는 연습을 했고, 그다음에 5월 달 모의고사에는 이제 하나의 보기 하나당 2개씩을 넣어가지고 서로 비교 개념을 이해했는가 못했는가 요걸 체크할 거고. 그래서 문제를 막 어렵게 몇 개 맞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찾아낼 수 있겠는가 이걸 위주로 하셔야지, 난 너무 어려워서요, 나 이런 건 포기할래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이거 연습이니까. 혹시 본시험에서 나올 때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가, 그런 형태의 문제를 지금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마지막 멘트. 자, 왜 이렇게 해놨냐면, 공부를 하시면서 이분이 포드 회장님이세요. 포드 회장님이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차에서 흠집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으시라고. 자꾸 뭐가 좀 안 좋다,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막 문제 흠집을 찾지 말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시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이 지문을 따왔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해결책은 다 있어. 자, 그러면 혹시 문제가 이 출제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다는 이야기는 풀 수 있으니까 냈겠는가요? 풀 수 없으니까 냈겠는가요? 그렇죠. 풀 수 있으니까 문제를 낸 거예요. 풀 수 있으니까 냈으니까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괜히 문제를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문제 냈어요, 막 이렇게 불만만 표시하시면 안 돼. 그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절대 불만을 표시하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선생님이 좀 심하긴 했구나 했는데 우리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하고 지적이 하도 쉬우니까 등기하고 지적을 합쳐서 평균 60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니까 그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등기가 수준이 올라가거나 지적이 올라가면 세법을 낮춰야 되고, 안 그러면 세법이 올라가면 그쪽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평균 60점은 나오게 해드렸으니까 이제 그 공부 조금 하신 분이라면 등기하고 지적은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것만 맞춰도 60점이잖아요. 세법 다 틀려도 돼. 세법은 한 번으로 그냥 찍어도 그래도 60점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세법에서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나는 이제 망했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등기하고 지적에서 24개 중에서 20문제 맞출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개 정도 맞춰놓으시면 50점이잖아요. 한 번으로 내리 꽂으면 60점 나와요. 세법 한 번으로 딱 찍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 것인가,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아침 우리가 1차부터 보시는 분들은 9시 반부터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꼼짝없이 하고 공부를, 여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견딜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세요, 모의고사 보실 때는. 그래서 시간 체크를, 내가 민법하고 학개론을 같이 푸는데 학개론 풀다 보니까 시간이 없네? 그럼 민법을 못 풀었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시간은 50분씩 문제를 푸니까 50분 지나면 풀다가도 과목을 바꾸셔야 돼요. 시계 반드시 가져오셔야 돼요. 시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50분을 딱 풀었는데 아직 학개론 30문제밖에 못 풀었다, 10문제 남았다, 그럼 10문제 놔두시고 민법을 풀고 난 다음에 시간 되면 학개론 오시고, 만약에 민법을 풀면서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럼 못 풀었던 문제는 번호를 한 번호로 그냥 무조건 찍는 거예요. 내가 한 번호로만 찍어놓으면 맞힐 확률이 더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그 좀 안 좋은 말로 답 사이로 막가가 돼요. 네, 답 사이로 막가. 네, 그 답은 다 피해서 막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호 찍어버리면 두세 문제를 맞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단 한 개가 60점을 넘을 수 있도록, 평균 60점 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번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끌어올릴 건지 그것도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기 바라네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모의고사 잘 보시고 다음 주에도 꿋꿋하게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잘 받아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